오늘은 결혼에 대한 운세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계신 솔로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다음 업로드에 이어지는 영상은 옆에 누군가가 있거나 연애 중이신 분들의 결혼 운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맞게 영상을 선택해서 운세를 점쳐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솔로분들의 결혼 운세, 앞에 있는 4장의 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장 왼쪽부터 커피잔, 목걸이, 호랑이, 나무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한 장을 골라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3초 뒤에 해석 시작할게요.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먼저 해석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총 10장의 카드로 운세를 점쳐볼게요. 각각의 카드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우선 이 첫 번째 2장의 카드는 크고 단단한 나무와 같이 안정적인 존재에 의지하거나 기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즉, 질문자님 쪽에서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실제로 받게 되거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구하게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카드는 질문자님의 결혼 생활 총혼을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이 경우 결혼하시게 될 상대분이 질문자님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제공하게 됨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상대분은 본래 성향 자체가 따뜻하고 배려가 많은 사람인 것 같네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배려, 도움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감정의 교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질문자님에게도 좀 채워진다고 느껴지실 거고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받고 가치관이 공유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를 보자면 약간은 비밀이 많은 카드예요. 질문자님의 성향을 보여주는 2장의 카드인데요. 참 생각도 고민도 많은 분일 것 같네요. 이 경우 보통은 불안정한 상황이나 내가 손해보거나 모험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을 대하실 때도 재미있는 관계, 흥미보다는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편이죠.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뭐든 확실하게 약속해주고 정해주는 방식이 잘 맞아요. 조금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답답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좀 울타리가 있는 관계에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관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 자신의 어떤 약한 부분 또는 가정사, 내면의 고민 같은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상대를 선택하실 때 너무 거리가 가까운 심리적으로 너무 사생활을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조금 안 맞는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요 세 번째 2장의 카드는 무언가를 숨기고 가리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카드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 쪽에 더 가깝고요. 이 카드는 질문자님의 결혼 상대방의 특징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과시하거나 나서기보다는 겸손, 중립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대분은 특히나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 욕망, 욕심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 주변에 있는 어떤 연장자들, 사회 선배들이 봤을 때 꽤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유자재로 숨겼다가 드러냈다가 컨트롤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실 때도 전반적으로 센스가 좋다는 평가, 또 타고난 겸손함과 말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기가 조금 많은 분일 것 같고요. 하시는 일은 약간은 겉으로 보여지는 직업,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직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어서 볼게요. 요 네 번째 줄에 있는 카드 중에 요 밑에 있는 알팔파 카드는 실망감 또는 좌절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일단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카드는 현재보다는 과거의 상황에 주목하는 카드입니다. 예전에 질문자님이 어떠한 상대 또는 상황에서 큰 만족을 느끼지 못했음을 나타내는데요. 즉, 사람은 만나봤지만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그릇에 비해 좀 못 미친다는 느낌이 드는 인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버섯은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만족스럽지만 잠시 스쳐가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조금은 바람과 같이 아쉬운 상태에서 스쳐가는 인연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질문자님의 결혼의 상대는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 확실히 들어와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급하다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지금 질문자님이 만약 사람을 만나시고 연애를 하시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잠시 동안의 재정비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쩌면 질문자님이 고민하시는 것에 대한 답은 이미 지난 과거의 관계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요 마지막 두 장의 카드는 조언 카드입니다. 요 6카 카드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죠. 일단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고 일단 시도하면 그만한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예요. 근데 지금 아마도 질문자님의 어떤 주관 혹은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은 모호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약간은 잡념이 있는 상태? 생각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고 이래저래 엉켜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질문자님께서 무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닌 척, 모른 척 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6카 카드는 단기간에 무언가를 포착하고 습득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우연이 중요한 만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모든 만남과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카드 두 장입니다. 그럼 첫 번째 커피잔 카드를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목걸이 카드 해석할게요. 오늘은 총 10장의 카드로 운세를 점쳐볼게요. 각각의 카드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우선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두 장의 카드는 꿈을 꾸거나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카드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카드죠. 때가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될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어떤 모험이나 변화를 즐기게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두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의 결혼 생활, 결혼 초문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이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떤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품었던 로망이나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능력 또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결혼 생활은 열정으로 가득하고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찰 것임을 암시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이 결혼하신 후에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로 진출하거나 확장 또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어서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 볼게요. 요 시나몬 카드는 견고하고 정착하거나 어딘가에 단단하게 굳어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로는 질문자님의 성향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약간의 고집이 있는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단 확신이 들고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그걸 곧게 밀고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약간의 간섭이나 참견을 받게 되면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보통은 결혼 후에도 내가 어떤 관계의 주도권을 얻고 싶어 하거나 실제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결혼 상대를 고르실 때 약간은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상대 혹은 자존심이 강하거나 형제 간의 상하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질문자님과 조금은 안 맞는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어서 요 세 번째 카드를 볼게요. 요 수정구슬을 가운데에 두고 양손으로 감싸고 있는 카드는 자비로운 또는 지켜본다는 의미를 가진 카드입니다. 누군가를 세심히 살피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관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죠. 이 두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께서 만나게 되실 미래의 결혼 상대방의 특징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이 상대분은 뭔가 빠르게 경쟁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방식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차근차근 변화하는 타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하시는 일도 정확도가 중요한 일 또는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예측하는 분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경제 감각이 굉장히 좋은 상대예요. 소비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고 저축하고 또한 불리고 운용하는 것에 남다른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질문자님이 이 상대분을 만나셨을 때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상대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유리한 기회를 잡게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요 네 번째 줄에 있는 카드 두 장 볼게요. 우선 요 로즈, 장미 카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의미를 지닌 카드예요.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카드는 질문자님이 결혼 상대방을 언제쯤 만나게 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시기상으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남 혹은 기회가 주어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호감을 갖게 되거나 반대로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누군가로부터 고백과 비슷한 마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비밤 카드는 자기가 스스로 삽을 쥐고 흙을 떠내는 카드입니다. 타인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소개보다는 내가 스스로 만나게 되는 기회 또는 만남에 가까워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거나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보인다면 질문자님의 감정을 믿고 전진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카드 두 장은 조언 카드인데요. 우선 요 오코틸로는 총명함,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러나 머리가 좋고 생각이 많은 만큼 누군가와 만남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 질문자님이 누군가를 만날 준비 또는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스스로 나는 여유가 없어, 가진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장의 카드는 유능하고 운 또한 따라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처음 생각했던 방향대로 가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 챙길 것들은 기회 되는 대로 챙기셔야 됩니다. 죄책감이나 미안함보다는 당당해지기를 조언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시간에 쫓겨서 나이에 쫓겨서 급하게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닿는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보고 세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 호랑이 카드 해석할게요. 오늘은 총 10장의 카드로 운세를 점쳐볼게요.
우선 첫 번째 요 두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총운을 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요 햄락 카드는 변화, 반전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상황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 경우 나는 절대 그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그 분야로는 진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을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상황의 반전을 뜻한다는 것은 예전에 내가 한번 실패했던 일 또는 포기했던 일에 다시 도전하거나 전과는 다르게 같은 일을 지속하더라도 괜찮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나타내죠. 또한 사람에 있어서도 과거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 혹은 지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반적으로 이 두 장의 카드 모두 과거의 실수 혹은 후회를 만회하는 운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 후에 행운이 더 크게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존스 워트 카드는 강력한 힘, 자신의 주관, 자존심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사실 질문자님의 성향을 볼 수 있는 카드예요. 질문자님은 내가 스스로 납득되지 않거나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에 내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도 나에게는 손해를 주는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어떤 정당한 명분이 생기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일을 시작하는 힘이 강한 분입니다. 즉,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타인에게도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보통은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카드를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타인을 보실 때 누군가가 이미 눈밖에 들었다고 하죠. 뭔가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한번 발견하게 되면 그 고정관념, 그 시선을 스스로 깨기가 쉽지 않은 편이에요. 따라서 일도 사람도 흑과 백으로 양분해서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하죠. 이어서 요 세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유칼립투스 카드는 소식, 메시지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하고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질문자님께서 만나게 되실 미래의 배우자를 예상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이 경우 상대방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질문자님에게 접근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헷갈리거나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시는 일은 조금 특별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위험을 경고하거나 분쟁을 중재하는 분야일 가능성이 있고요. 본래 성향 자체도 글 또는 말과 관련된 능력이 발달해서 누구라도 이 상대분을 겪어보면 말씀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요 네 번째 줄에 있는 사과 카드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손에 쥐는 습득하는 카드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대 없이 간 장소에서 새로운 것을 얻어내거나 또는 연결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나타내죠. 이 카드는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실 만한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시기상으로 아주 가까운 미래라고 볼 순 없지만 2년을 넘지 않는 단기간을 나타냅니다. 또한 거리상으로는 질문자님과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지역에 존재하는 상대일 가능성이 있고요. 질문자님 주변 사람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인연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 인연인지 아닌지를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좀 판단하고 깨닫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아주 세심하고 면밀히 천천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죠. 요 카모마일 카드는 무언가를 습득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깨닫거나 알아채는 카드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이거나 한 번 정도 스쳐갔을 사람,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내 동창과 같이 연결고리가 이미 존재하는 상대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5번째 줄에 있는 카드는 조언 카드입니다. 이 로즈마리 카드는 완전한 만족, 완벽한 행복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조건 혹은 내면의 가치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품이 높은 상대와의 만남을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조언 카드로 요 아래의 카드가 나왔을 때는 질문자님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빠르게 판단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 일단 만남을 가진 후에 생각해 봐도 좋은데 앞서서 많은 생각과 고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하시기 전에 초반부터 상대의 마음을 떠보거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이 로즈마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즉,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안정감, 끈끈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다만 모든 상황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 손바닥 안에서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누군가의 만남에 있어서 조금은 버거우실 수 있어요. 따라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모두 손에 쥐려고 하시기보다는 한 가지만 제대로 지켜내신다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가치 중에서 한 가지만 깊게 어필하신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기회가 되어 줄 겁니다. 그럼 3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4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4번째 나무 카드 해석할게요. 오늘은 총 10장의 카드로 운세를 점쳐볼게요. 각각의 카드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우선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2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 총 운세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요 위치하자의 카드는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카드예요. 평범한 길이 아닌 조금은 벗어나 있는 외길을 걷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카드죠. 남들 다 하는 대로, 관행대로, 기존의 규칙대로 하기보다는 나만의 어떤 남다른 생활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쪽 혹은 상대방의 성향이 약간 독특하거나 하시는 일을 봤을 때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쉬는, 조금은 다른 시간대에 근무를 하신다거나 시간 활용이 유동적인 경우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결혼 생활은 조금은 변동성이 있고 약간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도 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해외로의 이주, 순환근무로 인한 잦은 이동 또는 제3자와의 일시적인 동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군 식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인다, 약간은 특별해 보이는 생활이지만 질문자님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관계입니다. 요 2번째 줄을 이어서 볼게요. 우선 카카오 카드는 부활,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카드입니다. 단순히 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 2장의 카드는 사실 질문자님의 성향을 볼 수 있는 카드예요. 완전한 이타주의적인 타입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로 인해 작은 도움이라도 받거나 팁을 얻거나 개선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에 가까워요. 이런 경우에 내가 잘 아는 분야일수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도와주거나 타인의 사정에 깊은 관심을 두기도 하죠. 그런데 그만큼 칭찬이 듬뿍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큰 타입이에요.
따라서 결혼 상대를 선택하실 때 스스로 약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타입, 감사 인사를 어색해 하거나 인사치레에 익숙하지 않은, 기브앤테이크를 지키지 않는 상대와는 조금 안 맞는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요 세 번째 줄 이어서 볼게요. 우선 요 캣테일 카드는 무언가를 어렵게 혹은 간신히 달성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살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잘하고자 노력하고 집중해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이 두 장의 카드는 앞으로 질문자님과 결혼하게 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는 카드들인데요. 그 상대분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과를 내야 하거나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일 혹은 기한을 지켜야 하는 분야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소 변동성이 큰 직업일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조금은 있는 편일 건데, 이 오레가노 카드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즐기는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의 경쟁이 존재하는 사회, 성과주의적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일 거고요. 사회적인 평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리더의 성향을 갖고 있기보다는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 대표로 나서지도 않고요. 적을 만들지 않는 편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즉, 원수도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한 사교성과 약간의 뻔뻔함을 갖고 있는 분이네요. 네 번째 카드를 이어서 보자면 요 오츠, 귀리 카드는 시기상조에 아직 때가 도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질문자님이 앞으로 결혼할 만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앞으로 1년 내에 만남이나 소개와 같은 그런 기회들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성급한 만남은 실수를 만들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3개월 안에 누군가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게 되실 건데, 그 주선자가 질문자님과 아무리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질문자님에게 어떤 강력한 횡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다림 끝에 횡재가 될 만한 인연이 저절로 굴러오게 됨을 나타내거든요. 따라서 올해를 넘기면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특별한 일을 하거나 약간의 개성을 갖고 있는 상대와의 인연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관계가 될 것임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두 장의 조언 카드 볼게요. 요 블랙호시 카드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흙 속에 파묻힌 보석은 주의를 깊게 기울이지 않으면 보석이라는 걸 알아챌 수가 없죠.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먼저 발견하고 다가오기에는 질문자님이 조금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과한 행동, 괜히 오버했다 싶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반대로 플러스, 기회를 만들어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말과 행동뿐만 아니고 외적인 스타일도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질문자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굳이 이성관계 혹은 연애가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단순하게 보내는 시간이나 만남이 질문자님에게는 무조건 더 많은 좋은 기회들을 가져다 줄 것임을 말하고 있는 카드죠. 먼저 드러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발견하고 다가오기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네 번째 나무 카드의 해석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